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업데이트 시간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전에 중국이 원하는 러시아 무기 요거를 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런 거 한번 했었죠 저희가. 그런데요, 이번에 비슷한 상황이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 있을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요, 지난 3월 30일 북한이 식량, 원자재 등을 받는 대가로 러시아에 24종 이상의 무기 탄약을 제공한 사실을 공개하고 거래에 관여한 슬로바키아 무기상을 제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요, 이날 브리핑에서 제한된 거래의 일환으로 러시아가 24종이 넘는 무기 탄약을 평양으로부터 받았을 것이라고 얘기했고요. 이런 노력의 중심에 무기상 아쇼트 무크리트체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사실 매년 100만 톤에 가까운 식량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탄약을 공급해주고 식량을 받았기 때문에 이 식량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북한에서 좀 숨통이 트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탄약을 러시아도 공급받았기 때문에 러시아도 숨통이 트겠죠. 왜냐하면 러시아는 사실 한 달에 러시아가 필요한 그 각종 포탄의 숫자가 한 50만 발이 넘는데요, 한 달에만. 그런데요,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전장에 의용군을 파견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러시아의 친정부 성향 인터넷 매체가 같은 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에요, 루스카야 베스나라는 매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러시아의 봄이라는 그런 매체인데, 이 매체가요, 우크라이나 언론 보도를 인용하면서 북한 의용군 부대가 러시아 편에서 싸우기 위해 우크라이나 동부 특별군사지역으로 파견될 것이라고 전했어요. 이 매체는요, 북한의 보병과 포병이 자체 무기와 포탄을 갖고 우크라이나 전장으로 투입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러시아 측에서 이들과 작전 공조를 위해 한국어를 사용하는 장교들을 물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익명의 러시아군 총참모부 소속 장교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달 10,000에서 15,000명의 북한군이 투입될 수 있으며 이는 우리 러시아 보병을 공격 임무에서 빼내 더 훈련할 기회를 제공할 것. 북한군은 현대적 장비를 이용하지 않고 전투를 수행하는 데 있어 우리보다 더 잘 훈련돼 있다고 평가했답니다. 뭐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긴 해요. 그런데요, 만약에요, 북한이 병력을 파견한다면요, 앞서 거래했던 식량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 피해 대가거든요. 즉, 피해 대가로 북한은 러시아에게 자신들의 부족한 재래식 전력을 보완할 무기를 지원해달라고 할 수 있어요. 원하는 것이 사실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따라서요, 오늘 업데이트에서는요, 북한이 절실히 원하는 러시아의 무기들을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무엇을 알아볼까요? 첫 번째 타자는 전투함입니다. 북한의 해군력은요, 사실상 절망적인 상태예요. 만재배 수량 1,500톤급 이상, 2,000톤급 미만 초계함 7척이 북한 해군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한 해군 전력입니다. 나머지는 배수량 300톤 미만의 미사일 고속정이 30여 척 정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따라서 북한 입장에서는요, 3,000톤급 이상의 구축함을 보유하게 된다면 그나마 좀 구색을 갖추게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실제로 우리 해군한테 아주 다소나마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죠. 그렇다면 러시아 해군 내에 과연 북한에 줄만한 전투함이 있을까? 일단 2000년대 이후에 진수된 함정은 당연히 제외를 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해군 사정이 안 좋은 러시아가 미쳤다고 신형 함정을 북한한테 줄 리는 없죠.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 피해 대가로 공유해 줘야 되잖아요. 그럼 이런 거라면 그나마 줘도 안 아까움과 동시에 생색을 낼 만한 그럴듯한 물건을 줘야 돼요. 그래서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한번 찾아보니까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크리바급 호위함입니다. 이 크리바급 호위함은요, 1950년대 후반부터 설계가 시작돼서요, 1960년대 대잠전 전용으로 완성된 그런 호위함입니다. 1970년대부터 40여 척이 건조돼서요, 냉전 시절 미국과 영국의 잠수함을 쫓는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한 척은요, 아이러니하게도 우크라이나 해군의 기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크리바급은요, 함명이 워낙 오래됐어요. 그래서 현재는 러시아 해안경비대에서 단 2척만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978년에 취역한 함정이에요. 그러니까 함령이 무려 45년이에요, 45년. 그러니까 아직까지 쓰는 게 조금 신기한데, 이 크리바급의 만재 배수량은 3,575톤이에요. 그리고 길이가 123m, 폭은 14m, 최고 속도는 32노트입니다. 그리고 승조는 200명이 탑승해요.
대잠 전용함답게요. SSN-14 사이렉스 대잠 미사일 발사기, RBU 6000 스메르치2 대잠 로켓 런처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잠전 능력은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이외에도 두 문의 쌍열 76mm AK-726 함포를 탑재하고 있고요. SAN-4 함대공 미사일 시스템과 4개의 533mm 어뢰 발사기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함령이 45년이잖아요. 그러니까 함령이 45년이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줘도 안 아까운 전투함이에요.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주고 욕먹을 수도 있죠. 그런데요, 북한 입장에서는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함정보다 만재 배수량이 2배나 큰 전투함이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러시아 해군이 공유해 준다면 아이고 형님 땡큐 하면서 낼름 받아 챙길 거예요.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네, 바로 잠수함입니다. 북한은 현재 1000톤급 이상 재래식 잠수함을 모두 20여 척 정도 보유하고 있죠. 이 중 숫자상 주력이라고 할 수 있는 잠수함은요, 위스키급과 로미오급입니다. 그런데요, 위스키급은 1950년대 생산된 잠수함이고요. 로미오급 역시 50~60년대 제작된 잠수함입니다. 그래서 워낙 오래되고 상태가 안 좋아서 별명이 바다의 경운기죠. 따라서 북한 입장에서는요, 쓸만한 재래식 잠수함이라고는 비교적 최근에 자체 건조한 만재 배수량 2200톤급 심포급 잠수함 2척 하고요, 4000톤급 심포 C급 한 척이 전부입니다. 특히 이 심포급 시리즈에는요, SLBM 발사관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북한이 잠수함에서 순항미사일도 발사했었죠. 근데 여기에 쓰인 잠수함이 아마도 이 심포급인 것 같아요. 아무튼 북한은 현재 3척의 잠수함이 그나마 실전 투입 가능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러시아로부터 잠수함을 요구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아마도 러시아가 제공 가능한 잠수함은 킬러급이 아닐까 합니다. 킬러급은요, 1998년 북한이 러시아와 도입을 논의했으나 실패로 돌아간 재래식 잠수함이에요. 수중 배수량이 4000톤이고 전장 74m, 전폭이 10m, 2개의 1000kW 디젤 발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고 속력은 20노트고요. 수중에서는 스노클을 사용해 7노트의 속력으로 9656km를 항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6문의 533mm 어뢰 발사관이 있고요. SSN-27 대함 미사일도 발사할 수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 해군도요, 개량을 거듭하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산권 및 반서방 제3세계 국가에도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 잠수함입니다. 특히 베트남은 킬러급을 아주 좋아해서요, 6척이나 도입했어요. 만약 북한에 2척 정도만 공유가 된다면요, 우리 입장에선 굉장히 부담스러운 존재가 될 겁니다. 제가 이 킬러급은 대함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게요, 조금만 손보면요, 순항 미사일도 발사가 가능해요. 실제 킬러급의 최신형인 636형은요, SLCM, 즉 수중 발사 순항 미사일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따라서 북한 입장에서는요, 어찌 보면 수상 잠수함보다는 이 잠수함을 더 원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해군 말고 네. 육상 장비는 없나요? 있죠, 당연히 있죠. 바로 뭐겠습니까? 전차예요. 북한군은 표면적으로 6000대 이상의 전차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북한군의 주력이라고 할 수 있는 선군호와 폭풍호 1000만원 약 3000대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긴 한데요, 이 북한군의 주력 전차들은요, 기본 베이스가 T-62입니다. 즉 2세대 전차라는 얘기죠. 따라서 우리 한국 육군의 3세대 및 3.5세대 전차는 비교가 조금 힘들어요. 나머지 3000대는요, 1세대 이하의 전차들이에요. 심지어 T-34도 250대나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요, 지난 2020년 북한 열병식에서요, 등장한 신형 전차가 있습니다. 바로 M2020인데요. 이 M2020이 얼마나 생산됐는지 그 숫자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근데요, 이 M2020은요, 겉모양을 봐서는 마치 서방의 3세대 전차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거 찬찬히 써보면요, 전면 장갑 하부에 메립식 APS로 추정되는 장치를 설치했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좀 불가사의해요. 이게 그냥 이게 전차 밑에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전차 전면부 장갑을 파내고 거기다 이렇게 넣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약간 아이러니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요, T-62에 외피를 씌운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그 뭐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요. 아무튼 북한의 M2020이 진짜 3세대 이상의 전차인지는 불분명합니다. 따라서 북한은요, 진정한 3세대 전차를 원할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지는요, 바로 우리도 보유하고 있는 T-80U 전차죠.
흔히 T-80을 러시아제 진정한 3세대 전차라고 하지만요. 3세대 전차라고 하기엔 T-80U의 열상 장치 같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부족해요. 따라서 북한은요. T-80U의 열상 장치하고 측풍 감지 센서가 탑재된 T-80U2 요 사양을 원할 가능성이 있어요. 문제는 현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하고 전쟁 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공유해줄 전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공여를 북한이 원한다면 피해 대가로 연구용으로 소수의 차량하고 설계도 및 기술진을 파견할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125mm 전차포하고요. 이에 사용되는 APF-SDS 탄에 대한 기술 지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북한이요 T-80에 준하는 전차를 손에 넣게 된다면요 조금 골치가 아파집니다. 우리를 비롯한 서방은요 그동안 북한이 아직 125mm 전차포를 본격적으로 운용하지 못한다고 봐왔습니다. 그런데 만약 북한이 T-80을 들여오면서 이 125mm 전차포 기술을 완전히 습득하게 된다면요 우리 주력 전차들한테 만만치 않은 위협이 됩니다. 이 T-80에 탑재된 125mm 전차포에서 발사되는 3BM-32 APF-SDS 탄은요 균질 아변강판 540mm를 관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000년부터 실전 배치된 우리의 K1A1은요 전면 방어력이 600mm입니다. 그리고 측면은 350mm예요. 그리고 우리 육군의 최신 전차인 K2는 전면 방어력이 900mm 수준이죠. 따라서요 K1A1은 약간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전차들은 방어가 가능해요. 그런데 이 T-80은요 또 포에서 대전차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거든요.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상당한 전가를 올린 것이 바로 이 포발사 대전차 미사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봐도 북한 전차 기술 향상에 가장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는 역시 러시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이 마지막으로 소개할 무기가 가장 센 무기라고요. 네, 셈과 동시에 북한이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무기죠. 바로 전투기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요. 북한은 새로운 전투기가 너무나 필요한 상태죠. 1990년대 러시아로부터 미그 29를 들여온 이후 20년 넘게 신규 전투기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 게 북한 공군의 현실입니다. 그래도 북한의 미그 29는요 나름 꾸준히 업그레이드를 했대요. 그래서 최근에는 2개의 대형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장착된 콕핏으로 업그레이드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양이냐면 미그 29 MT하고 비슷한 사양이래요. 하지만 보유 대수가 40대에 불과하거든요. 그 다음에 워낙 이게 오래된 기종이라서 한계가 분명해요. 특히 한국 공군의 즐비한 4.5세대 및 5세대 전투기, 더 나아가 앞으로 쏟아져 나올 국산 4.5세대 전투기인 KF-21에 등장해 북한 공군은 망연자실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북한은요 유사시 자체 공군력보다는 지상 방공망에 매우 의존할 수밖에 없는 처지예요. 그러니까 나날이 격차가 벌어지는 한국과의 공군력 차이는 북한한테 굉장한 압박으로 다가왔거든요. 그리고 김정은 집권 이후 이를 극복하려고 여러 가지를 모색했지만 이 최악의 경제사정 때문에 번번이 좌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북한은 지속적으로 러시아의 전투기에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특히 미그 29를 완전히 재설계한 미그 35는요 A사 레이더를 탑재한 4.5세대 전투기거든요. 여기에 상당한 관심이 있대요. 사실 북한 입장에서는요 수 27개월 항공기를 원할 수도 있어요. 이게 왜냐? 심지어 예전에는 자기들보다 못했던 베트남 공군이 지금 수호이 30 MK2V를 운영하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굉장히 많은 걸 북한 공군은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현재 전쟁 중인 러시아가요 수호이 27개월 항공기를 북한에 공유할 입장이 못 됩니다. 또한 북한은요 기종 전환 훈련이 비교적 손쉬운 같은 미그 29 계열의 끝판왕인 미그 35가 더 요긴할 수도 있어요. 더욱이요 러시아의 해외 판촉의 주력 상품 중에 하나가 이 미그 35입니다. 그렇다면 이 미그 35는 어떤 전투기인가요? 이 미그 35는요 미그 29를 완전 재설계한 전투기입니다. 길이는 약간 짧아졌는데요 내부의 연료탱크 용적을 대폭 늘리고 기고를 보강함과 동시에 날개 하부에 파일런을 증설했어요. 그리고 늘어난 기체 하중을 감당하기 위해서 약 8.5% 출력이 강화된 신형 엔진으로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요 디지털화된 항전 장비로 전면 교체를 한 전투기가 바로 이 미그 35입니다. 특히 미그 35에 탑재된 주크 A 레이더는요 A사 레이더예요.
57cm의 직경에 680개 모듈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3제곱미터 크기의 30개 목표물을요 120km 거리에서 동시 추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 북한이 미그 35 2개 대대 약 36기 정도만 확보할 수 있어도요 당장은 어느 정도 한숨을 돌릴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 공군과 대등한 전력을 간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아무튼 재래식 전력에서 북한은 그 무엇보다 4.5세대 전투기를 절실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러시아가 이 기체를 제공할 수 있다면 우리에겐 나름 좀 만만치 않은 그런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로 러시아가 북한에 무기를 제공할까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북한에 무기를 제공하기 위해서는요, 북한의 전투병 파병이 전제 조건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회의적인 시각이 많아요. 그런데요, 문제는 이런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도요, 북한이 러시아에 탄약을 공급할지도 모른다는 보도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뭐예요? 결국에는 실행이 됐잖아요. 그렇다면 이번 보도 역시 간과할 수가 없을 겁니다. 더욱이요, 이 친정부 매체가 우크라이나 보도를 가공하지 않고 그냥 보도했다는 건 그만큼 가능성이 높다고 봤을 거예요. 여기에 러시아군 고위 장교의 입에서 구체적인 숫자까지 언급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전투병 파견을 한낱 루머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혹자는요, 북한은 유엔 제재 대상국이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미 북한에 탄약받고 식량 건네준 것 자체가 유엔 제재 위반이에요. 그리고 러시아를 비롯한 북한, 이란, 중국 등은요, 유엔의 의사결정에 따를 생각이 별로 없는 나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추이를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겁니다. 만약 북한이 진짜 파병한다면 이 전쟁은 완전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기 때문이죠.